자, 지난 시간에 움직이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요. 운동하는 물체는 정지된 물체와 다르게 일정한 구간을 걸린 시간은 다 다르지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하는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움직이는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자, 물체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 라고 하는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로 계산하면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간 거리를 표현하는 게 빠르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주고 각각의 시간마다 물체의 위치를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갔는지 표현을 해드려요. 0초에서 1초 동안은 2m, 4m, 6m, 8m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각의 구간에서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라고 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구간별로 비교해보면 빠르기도 구할 수 있지만 이 빠르기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구간을 세분해서 자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으로 잘라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각각 같은 거리 2m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얘는 모든 구간의 빠르기가 다 똑같다. 모든 구간의 빠르기가 다 똑같다. 이런 아이를 우리가 등속운동해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비싸요 노트. 그래서 노트에다가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등속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그래프를 두 가지 형태로 그려봤다. 세로 그리죠. 세로 그리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나라고 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나타내는 빠르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했으니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려.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그려봐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잡고요. 각각의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을 거다. 뭐가 숨어 있는지 체크. 그래서 얘 기울기에는 뭐 숨어 있어요? 얘 면적에는 뭐 숨어 있어요? 그거 설명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지나갈게요. 새로 그리려고. 다른 페이지에다가. 그래프 네,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에 숨어 있는 거 체크하라고요. 이 그래프 기울기에 뭐 숨어 있어? 면적에 뭐 숨어 있어? 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선생님은 인천에 사는데. 진짜요? 왜 오는 거예요? 그 수학은 별로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럴게요. 저희도 저희 다 괜찮아요. 표시했어? 기억이 안 나지. 복습을 안 해가지고 오신 거죠. 자, 기울기하고 면적에 숨어 있는 거 체크하라 그랬지. 8초.
이거 외웠어? 아 이거 과거를 가르치는 새끼들이 이거 기울기에 뭐 숨어 있는지, 이거 면적에 뭐 숨어 있는지 표시하라고 했는데 이거 기울기에 뭐야? 네, 이 기울기의 속력이죠. 다른 거의 기울기에 속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거의 면적은요? 네. 자, 등속운동은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변하지 않고 이의 속력을 유지합니다. 그랬으니까 이의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등속이죠. 이 등속운동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고요. 면적은 항상 X축과 Y축의 고백 의미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면적 속에 숨어 있는 의미야.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뭐죠? 네, 그래서 얘는 간거리가 숨어 있어. 이렇게 쓰는 건데요. 되겠어요? 자, 이건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만 기억하시면 그때그때 조합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위치 그래프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거리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가 돼요. 그랬을 때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의미가 숨어 있는데 얘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다. 근데 1초인 순간과 2초인 순간, 3초인 순간 기울기가 모두 다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빠르기가 일정한 등속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등속운동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등속운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뭐 있었다?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되지만 뭐는 안 돼? 엘리베이터는 될 수 없어요. 그쵸?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물체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운동 뭐? 자연낙하. 자, 자유낙하율의 조건이죠.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자,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걸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벼운 깃털하고 무거운 쇠구슬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요? 동시에 떨어져요. 됐어?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이 물체가 1kg라서 중력을 10N 받아요. 여러분들은 9.8N 받는다고 중학교 때는 하죠. 9.8N 받아요. 얘는 10kg라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98N을 받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높이에서 얘네들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시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 실험도 했었어요. 맞죠? 이랬단 말이야.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그러면 자유낙하하고 있는 물체에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려봐. 시간, 속력. 이제 그 다음 컷에 선생님하고 물리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정신 차려서 그리세요. 시간, 위치. 그려보시라고요. 시간, 속력, 시간, 위치 그래프. 자유낙하입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보러 갈까요? 구경 좀 할까요? 그러죠. 이거요. 네.
중력 가속도만큼씩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다 그랬죠? 지구의 중력 가속도 얼마죠? 그러면 1초에 9.8씩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1초 지나면 속력이 9.8, 2초 지나면 19.6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유낙하는 낙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거야. 아가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되겠어? 속력이 이렇게 증가 안 한다고. 되겠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자유낙하야. 됐죠? 자, 그랬을 때 간거리는요.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모습 나타나더죠. 이게 거리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다.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까지 확장된 개념에서 묻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보편적인 학교는 등속운동만 나와요. 하지만 확장된 걸 물어보는 요즘에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 학교들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래프까지도 물어보더라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오셨고요. 저하고 확인하죠. 자, 138, 139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까? 넘기도록 하겠어요. 140, 141에서 질문.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질문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책을 살짝 큰 거 푸시면 넘기십시오.
책만 바뀌고 그건 같은 거죠. 2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한번 거는 그냥 그거 넘어가. 자, 안 받은 사람 없고요. 자, 3분 줍니다. 3분 안에 해결하시죠. 꼼꼼하게 풀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물이라서요. 꼼꼼하게 풀어. 하람아 다 푸니? 하람아. 엄마는 영가 쪽도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손. 없습니까? 채점할 준비. 자, 부르겠습니다. 1번에 5, 2번 4, 3번 4, 4번 5, 5번에 2, 5. 6번에 4, 7번 5, 8번에 3, 9번에
9번에 2, 10번에 3. 맞은 개수 확인할게요. 강우, 10점. 민호, 미나, 어? 하민, 8점. 신우, 지우, 아람, 응? 준환, 10점. 수연, 9점이요. 준우. 자, 질문 받아볼게요. 이제 학교에서 3학년에서 첫 번째 속력과 관련해서 나온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저 뭐 할까요? 5번이요. 5번 보시면 그래프는 동일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해서 직선 운동을 하는 두 물체 A, B의 시간과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해서 시간 속력 그래프 그렸더니 그 개형이 이러네요. 그러면 얘는 자유낙하처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요 10초에 속력이 5씩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건데요. 1번, 물체 A는 등속 운동한다? 아니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물체 B는 등속도로 가고 있죠. 물체 B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B는 이런 모습이에요. B는 이런 모습, A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B는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커진다. 네,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꼬맹아,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커진다. 이걸 맞게 하셨어요. 그냥 비례한다가 아니고 비례하여 커진다. 이거 맞다고 하셨어요.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출발한 지 40초가 지나는 순간, 여기 40초 찍어서 보셔야 되겠죠? 40초가 지나는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는 20m 뭐니? 라고 했으니 꼬맹아, B는 40초 동안 얼마의 빠르기로 간 거냐면 10이라는 빠르기로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40초 동안 얼마 갔을까요? 400m. 그렇죠. 400m 가요. 근데 A는요, 이렇게 돼서 40초가 됐을 때 속력이 얼마냐면 20이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간거리가 어디 떨었어? 저 그냥 점에서. 어디 떨었어? 면적이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간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도 모양 상관없어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400m입니다. 그래서 40초에 둘이 간거리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물체 A와 B는 출발한 지 20초 후에 같은 지점에서 만나니? 아니죠. 출발한 지 20초가 아니고 40초일 때 만나요. 라는 얘기고요. 0에서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라고 했어요. 10초 동안 B는요. 됐어? 여기가 10초이면 이 면적 구하시면 됩니다. 100m 갔어요. 그래서 10초 동안 B는 100m 갔고요. A는 10초니까 여기 자르시면 여기 10, 여기 속력 5 이거예요. 그러면 A는 10초 동안 간 거리는 이 면적이니까 25m 갔어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둘의 거리 차이가 몇 배 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건 뭔지 아시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는 언제나 간거리 얘기해요. 됐어? 그래서 간거리를 물어보면 항상 이 그래프의 면적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준환 이해되겠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6번부터 10번까지요.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6번부터 10번이 나오는데 1번은 지금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질문 없어요? 1번으로 가도 되겠어요? 자, 1번 오시면. 자,
자, 1번은 다중성강 사진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사진을 찍어서 공의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처음에 공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 여기예요. 그랬을 때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속력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니까 이게 공과 공 사이의 거리가 속력이라고 하면 이 간격이 일정하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만약에 공하고 공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면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네,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을 속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요. 잘못된 거 찾아라 그랬는데 가장 먼저 찍힌 공이 A 맞습니다. 이물체의 운동은 등속 운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고요. A부터 F까지 각 물체의 간격은 동일합니다. 네, 그렇고요.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다중성강 사진기의 간격은 훨씬 더 멀리 나타나겠죠. 그래서 속력이 얘보다 2배 빨라요.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그 다음 순간엔 여기가 아니고 여기 나타나야죠. 되겠어? 그래서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은 더 빨라지는 겁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물체의 운동을 시간 속력 그래프로 그리면 등속 운동이니까 시간 속력 그래프로 그리면 이 모습이 나오죠. 되겠어? 자, 표현하면 기울기가 일정한 그랬는데 꼬맹아 이거 기울기 일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얘는 기울기가 0입니다. 0은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안 합니다. 이렇게 생겨야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거 기울기가 없다라고 하지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물리에서는. 알겠습니까? 약속입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된다. 자, 우리요. 지난주에 배운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기억해. 뭐 기억하면 될까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요?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요? 속력이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요? 이동거리요.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던 상관없이 시간 속력 그래프는 밑에 있는 면적이 반드시 간거리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부터 물리는요. 특히 고등물리 가시면 계속 그래프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 못 따라오면 물리가 되게 어렵고요. 물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과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다른 질문? 없어요. 자, 책 펴십시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3학년 1학기 물리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 마지막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도 여기 할 때를 제일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물리를 가도 이 부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응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하셔야 됩니다. 렌즈는 묶여가지고 여기서 일로 와, 일로. 앞으로 와. 강호 필기는 이제 앞으로 오시면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보여? 일로 와. 수업을 하러 오는데 안경을 두고 와. 자, 여기 앉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하셔야 되는 게 일과 에너지입니다. 오늘부터 자기네들이 나랑 해야 되는 거 이제 물리의 제대로 된 내용 일과 에너지라는 걸 하자 여기입니다. 일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은 뭔데 에너지는 뭐야? 요거 두 개를 오늘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학년 2학기는 또 다른 에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1, 2학기에 다 나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에너지의 기본이 1학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 1이라는 겁니다.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자, 선생님은요 1했어요 라고 과학적인 표현을 하겠죠. 근데 아빠도 회사 일 하고 오셨대요. 엄마는 집안 일 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과 회사일과 집안일과 이거 다 같은 말 다른 말? 이런 말. 이거 다 다른 말입니다. 다 다른 말입니다. 실제로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은 집안일은 인정하지 않아요. 회사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고 하면 사실은 과학에서 인정하는 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얼마만큼 일했어? 이거 객관적으로 측정 불가능합니다. 되겠어? 엄마가 집안일 얼마만큼 했어? 이거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과학에서 측정 가능한 일, 인정하는 일이 뭔데? 라고 하면 반드시 사람이 일을 할 때요. 누구에게? 라고 하는 대상이 꼭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바로 뭡니까? 물체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자. 자, 내가 이 물체한테 일을 해주려면 반드시 물체에 뭘 줘야 되냐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물체에다가 힘을 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얘한테 일할 겁니다. 밀려요. 자, 그래서 힘을 준 만큼 얘는 이동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내가 물체에다가 힘을 줬더니 얘는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얼마요? 5m 같다고 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A 위치에 있던 아이가 여기 B 위치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요. 반드시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켜야 되냐면 물체를 이동시키면 우리가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체에 힘을 주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면 일했다라고 평가한다. 되겠어? 물체에 힘을 주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전 일한 거 맞네요. 맞아요. 힘도 주고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으니까. 그럼 얼마만큼 일했어요? 물리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거나 계산하는 과목이니까 일을 했다면 이 또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일은요. 반드시 네가 물체에다가 준 힘으로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한 값이 바로 한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물체에다가 얼마? 10N의 힘을 줘서 5m 밀고 갔어요. 그러니 제가 한 일은 물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50Nm 일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위를 뉴턴, 미터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를 묶어 과학자 이름으로 단위를 대신합니다. 그 과학자 이름이 바로 대문자 J라고 쓰고 우리 뭐라고 읽는다? 줄이라고 읽어요. 되겠어? 그래서 50줄에 일했어요. 왜 갑자기 50이 된 거야? 맞죠? 50줄에 일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2kg이죠. 네, 이거 2kg예요. 근데 일할 때는 이물체의 질량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만 곱하니까. 되겠어? 그래서 저는 50줄에 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일의 단위는 줄입니다. 그 한 일은 네가 준 힘에다가 힘을 준 방향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한 일이 나옵니다.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저요. 이거는 목은 요 정도 수준의 학교에서 한번 나왔다가 아이들 전멸시킨 문제인데, 그러면 저는요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이 방향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5m 밀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1번, 2번 한 일의 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 달라요. 똑같은 힘을 줘서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시킨 거 아니에요? 자, 이때요. 우리 한 일을 구할 때 조건이죠. 힘 준 방향으로 움직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할까? 이동한 방향으로 쓴 힘이 얼마야? 그거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은요. 움직인 방향으로 힘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힘 10N이 다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이
10N 곱하기 5m 그래서 50줄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얘는요. 비스듬한 방향 30도 방향으로 그래서 60도라고 치자. 60도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5m 밀고 갔어요. 그러면 한 일은요. 50보다 클까 작을까? 커요. 작아요. 왠 줄 아세요? 사실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의 힘이 10보다 클까 작을까? 아, 이거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물리 가면 선생님이 해줄 건데요.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 있으면 X축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세요. 요만큼이 X축 방향으로 사용한 힘. 그리고 Y축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세요. 요만큼이 Y축 방향으로 사용한 힘입니다. 그러니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을 동시에 나눠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 각도가 60도래. 그러면 너네는 됐어? 순간 보면 이게 뭘 얘기하겠니? 직각삼각. 직각삼각형이죠. 각도가 60도죠. 그러면 변의 B 아니 1대 1, 3대 2. 1대 2대 루트 3이죠. 네. 그랬을 때 2에 해당되는 힘이 얼마라고요? 10. 그러면 1에 해당되는 힘이 얼마입니까? 5죠. 그래서 얘는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겨우 얼마밖에 안 된다? 5N의 힘밖에 안 준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얘는 5N의 힘이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진짜 힘이거든요. 그 5N의 힘으로 5m 밀고 갔으니까 얘는 25밖에 한 일이 없어. 네.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 꼬맹아, 내가 움직인 방향으로부터 각도가 벌어질수록 하늘의 양은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랬다가 꼬맹아 이거요. 그럼 제가 이 방향으로 힘을 줬는데요. 얘명을 애새끼는 일로 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없어요. 있었다고. 아니, 있어요. 내가 힘을 이로 줬는데 애새끼는 일로 가요. 신기하죠? 그럴 수 있어요.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한 일 얼마게? 0. 0입니다. 왜요? 힘을 이 방향으로 주면 실제로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있게 없게? 없어요. 이거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동한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일 때 물체가 움직인 각도로 사용한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5m 움직여도 내가 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줄 때 최대 일을 한다. 각도가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은 점점 줄어들다가 90도가 되면 한 일이 없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에서는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줘요. 같은 방향으로 힘 줄 때 한 일 얼마야? 수직으로 힘을 주면 한 일 얼마야? 이거 두 개만 줘요. 이 중간 단계를 안 줘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미루어 짐작하셨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한 일이 있고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면 한 일이 없으니까 중간 각도가 커질수록 한 일의 양은 줄어드는 거구나. 이걸 생각했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모군에서는 그 지점을 됐어 찝고 1번, 2번, 3번 한 일 중에서 한 일이 제일 작은 애 누구냐? 제일 큰 애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되겠어?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 다 같아요가 제일 답이 많이 나왔었어요. 아니에요. 안 같아요. 알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줄 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한 일의 양이 제일 많다. 각도가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은 줄다가 90도가 되는 순간엔 한 일이 없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 모국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에 학교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목동 지역의 과학 시험 문제는 거의 과거 입시 수준이었어요. 그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깊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학 선행은 좀 빨리 해라. 어차피 학교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나오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일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선생님 일한다고 열심히 일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한 일이 없대요. 예명.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난 일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일이 하나도 없대. 자, 어떤 경우 그래요? 라고 하면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내가
내가 무거운 물체를 들고 3시간 동안 서 있었어. 한일 얼마? 형, 네, 왜요? 이거 거리가 없어서. 그쵸. 이 얘기입니다. 한 일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건 내가 물체를 들고 가만히 있어서 움직인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철봉에 1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거 벌 받는 거지 일하는 게 아니야.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동하지 않으면 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저기 밖에 자동차가 갑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은? 없어요. 없죠. 내가 저 자동차한테 힘 준 게 없으니까. 맞아요. 내가 준 힘이 없어도 한 일은 없는 거죠. 힘을 안 줬는데 내가 한 일이 없죠. 됐어. 근데 이건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힘도 주고 물체도 이동했지만 한 일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90. 그쵸.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경우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락 하나. 어떤 경우일까요? 떨어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물체를 들고요.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체 떨어지지 않게 너 힘 어디로 주고 있냐? 위로. 그쵸. 힘을 위로 주고 있고 너 어디로 가고 있냐? 앞으로. 힘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몇도니? 90도. 그러니까 네가 주고 있는 힘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에는 한 일이 없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힘과 이동 방향이 정확하게 수직인 경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간다. 이거 한 일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 말고요.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아래로. 뭐 하고 있게? 들고 있어요. 등속 오른쪽. 자, 이때 얘 A 있어. A 위치를 지나가 운동 방향. 혹시 변식으로. 운동 방향 접선 방향입니다. 학습이요? 힘의 방향. 아, 힘의 방향. 저희 90 등속 원운동 할 때 항상 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한다? 가운데로. 원의 중심을 향하죠. 이거 몇 도? 90도.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왔다고 치자. 운동 방향. 항상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 원 중심. 원의 중심 방향. 몇 도를 이루고 있다고요? 90도. 그래서 한 일이 없어요. 지구 둘레를 10년 동안 돌고 있는 인공위성 열심히 돈 거지 한 일은 없습니다. 등속 원운동하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두 번째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운동도요. 같은 이유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수평으로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것과 등속 원운동은요. 같은 원인에서 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세 번째로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물리에서 좋아하는 그래프로 그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되겠어? 자,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10N의 힘으로 5m 밀고 간대. 그러니 세로축이 내가 준 힘입니다. 가로축이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10N이라는 힘을 줘서 물체를 5m만큼 밀고 갔습니다. 예명. 한 일을 그린다 그랬는데 X축도 Y축도 일이 아니잖아요. 일 어디 있어요? 1은 이거. 이렇게. 일 어디 있습니까? 이 아, 이거 그래프에서. 면적. 그렇죠. 그래프의 면적은요. 항상 X축과 Y축의 곱이 숨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힘하고 거리를 곱한 1이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한 일을 의미한다. 그래프 분석입니다. 되겠어? 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5m 이동하는 동안 한 일 50줄 나오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한 일을 할 때 내가 5m 이동할 때까지 이렇게 힘을 일정하게 주지 못했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힘을 적게 주다가 5m 올 때 힘을 점점 증가시켜서 여기가 10N이 됐다고 치자. 한 일 얼마입니까? 네. 그래도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인데
삼각형 넓이니까 이때는 한일이 25줄이에요.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어? 흰거리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면적은 한일이다.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어? 자, 근데 이러한 일에도 꼬매가 종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네 번째 일에 종류가 있어. 제가요 2kg짜리 물체를요 2kg짜리 물체를요 위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10N의 힘을 줘서 5m 밀고 가는 첫 번째 일과 똑같이 2kg짜리 물체를요 5m 들어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일. 그래서 하나는 밀고 가요. 하나는 들어 올려요. 되겠어요? 자, 이때 밀 때 왜 힘드니? 왜냐면 힘을 줘야 돼. 왜 힘을 줘야 되는지? 그 밀어야 물체를 돼.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물체를 움직이려면 왜 힘이 필요할까? 물체가 무거우니까. 물체가 무거우니까? 나 궁금한 게 있대. 이거 들 때는 왜 힘들어? 왜냐면 위로 그 중력이 중력 중력 때문이죠. 중력이 얼마입니까? 9.8N. 5kg니까 2kg니까 얼마? 아 20kg니까 19.6. 그러면 이거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물체 뭐만큼입니까? 무게만큼 힘들죠. 네. 됐어. 그래서 얘는 중력만큼 힘을 줘서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때 내가 한 일은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한 일이죠. 네. 되겠어? 네. 힘이 누구 때문에 들었다고요? 중력. 그래서 얘는 중력이 아니에요. 이걸 중력이 아니라래요. 중력이 없으면 저 2kg짜리 들 때 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달에 가면 똑같은 힘이 들까요? 아니. 아니죠. 그럼 중력이 아니면 달라지겠죠. 되겠어? 자, 이렇게 물체를 올리거나 내려갈 때 중력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저 새끼가요 2kg가 아니면 2000kg라도 힘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안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은 중력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력의 한 일이라고 하고 이때 힘 곱하기 거리인데 당연히 이 힘은 중력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2kg짜리 물체의 중력이 얼마라고요? 2 곱하기 9.8 그래서 19.6N의 중력에 해당되는 힘이 필요하고요. 얘를 몇 미터 올라갔습니까? 5m. 5m.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하니까 얼마입니까? 98줄에 이랬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맞아요? 빨랐어? 괜찮아? 민호 괜찮아? 되겠죠? 자,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는 무게만큼 힘든다. 그래서 이 흰자리에다가 무게 그리고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한 일 나온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2kg짜리를 2kg짜리의 중력은 항상 9.8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9.8이 힘이고요. 거기다가 밀고 간 거리 5m까지를 곱하시면 한 일이 나오더라. 그래서 98줄에 중력의 한 일을 했어요. 이거죠. 자,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힘드냐고요? 밀고 갈 때요. 그러면 쟤를요. 거칠거칠한 사포에서 밀 때, 얼음판에서 밀 때 똑같이 2kg를 밀 건데요. 드는 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요. 쟤는 힘이 뭐만큼 든 거예요? 마찰이요. 바보들아. 그럼 마찰이 없는 곳에서는 2kg짜리 밀 때 힘 드니 안 드니? 안 들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물체를 밀 때 힘이 드는 이유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한 일? 마찰. 그렇지. 이거 마찰이 한 일이라고. 그럼 마찰력이 얼마인데요? 네가 준 힘이 마찰력이야, 새끼야.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이때 힘 곱하기 거리고요. 이 힘이 내가 준 마찰력이라고요. 마찰력만큼 힘 주니까 간 거죠. 그래서 10N 곱하기 5m 하셔서 50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마찰력이 얼마니? 그럼 얼마? 50줄. 마찰력이 얼마니? 아 10m. 10N. 마찰이 한 일은? 10m. 50. 마찰이 한 일. 마찰이 한 50. 네, 50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찰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10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마찰이 한일 얼마니? 그럼 거기다 거리 곱해야죠. 50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닥에 대고 밀고 가는 일은 누가 한 일? 마찰이 네, 내가 한 일 그러는 순간 너네는 다 뒤져. 알겠어? 누가 한 일? 마찰이 한 일. 들어 올리는 거. 중력이 한 일. 그럼 꼬맹아, 얘는 중력이 한 일 얼마야? 0 0이죠. 중력이 일어나려면 물체를 올리거나 내려가야 되죠. 근데 보세요. 중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머리 있는 척해. 근데 이동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수평 이런 개새끼 수직 새끼야. 아니 수직 힘하고 이동 방향이 몇 도를 이룹니까? 90도. 수평 그럼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얘는 중력의 한 일은 없습니다. 왜?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이해돼? 중삼스럽죠.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됐어? 잽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배웁니다. 이 정도의 난이도가 처음에는 혹 하죠. 근데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래서 한 일의 종류요. 중력의 한 일, 마찰이 한 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 자, 그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애가요?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네 자, 10N의 힘을 줘서요. 5m 밀고 간 후에 5m 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 물체를 올렸어요. 예. 되겠어? 이게 1번 흰색이 한 일입니다. 힘을 줘서 밑으로 옆으로 끌고 갔다가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흰색이 한 일, 1번 1.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 한 일. 전 거꾸로요. 일단 들어요. 그리고 가서 올렸어요. 이게 빨간색이 한 일, 2번 1. 한 일의 양 누가 많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같습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입니다. 한 일은 1번이 많을까? 2번이 많을까? 같을까? 일본이 자, 1번 손. 1번 손. 1번이 많아요. 손. 손 안 들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자, 1번. 또. 둘. 너는 둘. 자신감 있는 거야? 있어. 둘. 자, 또. 2번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 같아요. 자, 답이 있어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답이 있어서 다행이지 않아? 자, 답은 1번입니다. 그래 1번이 148이고 2번이 98이야. 왜냐면 저게 수직되니까 이거 하지 않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왜 1번이 많아? 아닌가? 제가요? 그럼 내가 하리? 네가 해. 응. 저의 추측인데 괜찮아요? 응. 왜? 1번은 옆으로 갔다가 다시 그걸 위로 올리니까 두 번 일을 하는 건데 2번은 위로 올리고 그냥 그 상태로 쭉 수직으로 간 거니까 일을 한 번만. 그럼 어떤 구간이 한 일이 없어요? 마찰. 자, 물체를 옆으로 끌고 갑니다. 바닥에 대고 밀고 가니까 마찰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마찰이 한 일이 10 곱하기 5 그래서 50만큼이 마찰이 한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상태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중력이 한 일도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9.8 곱하기 5 그래서 98만큼 있죠. 그래서 다 합쳐서 148줄만큼이 1번이 한 일이에요. 이해합니까? 자, 근데 2번은요. 물체를 들어 올렸어. 오메가 들어 올렸어. 그리고 뭐 할 거야? 갈 거야. 한 일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네.
물체를 든 상태로 걸어가는 거 한 일이 없다 그러죠. 이 구간은 한 일이 없어요. 이 구간은 한 일이 있는데 들어 올리는 건 한 일이죠. 그래서 얘는 마찰이 한 일은 없다. 대신에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일은 98주입니다. 그러니 같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잊지 마세요.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거 한 일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라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되겠지? 그래서 한 일은 1번이 한 일이 가장 많다. 1번의 과정으로 가는 경우가 한 일이 제일 많은 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요. 일이라는 개념 잡았습니다. 145페이지. 자, 1, 2, 3번. 145페이지 1, 2, 3번. 하셨죠? 자, 보시면 1번. 물체에 뭐가 작용해?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어느 방향? 힘의 방향. 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며 단위는 줄이랑 같은 단위가 뭐예요? 뉴턴, 미터. 뉴턴 미터입니다. 뉴턴만 안 돼요. 기억해 두세요. 학교에서 같은 단위 찾아라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줄하고 같은 단위는 뉴턴 미터입니다. 알겠죠? 세 번째, 물체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물체의 이동 거리가 얼마면 0이거나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넘어오시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어디 오시면 되냐면 156페이지 올게요. 요것만 하고 잠깐 자를게요. 1번부터 6번까지요. 시작. 20번까지요? 6번. 156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요. 과학 시험 날짜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과학 시험 보는 날짜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4월 28일 4월 28일 28일. 나왔다고? 20분 아니 과학 시간 날짜. 아 진짜 왜 그래? 28일 것 같아. 미나 언제? 진짜 왜 4월 그래? 30일 4월 30일. 다른 학교 사람들은 몰라요. 양화만 알고 있는 거야. 신목도 시험 날짜 나왔는데 과학시험 4월 28일.
신서도 나왔는데 4월 30. 자, 다른 사람 6문제 채점하시고요. 자, 아직 채점 안 된 사람. 다 하셨을까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 괜찮아? 할만해 아직은? 오케이. 10분만 끊었다 할게요. 패션이 남다른데요?